안녕하세요. 기초수학의 김하나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분수의 덧셈과 뺄셈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배우는 곱셈과 나눗셈. 이렇게 비슷한 것을 배울 때는 어떻게?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4층 연산 하실 때요, 뒤죽박죽 되는 일이 없겠습니다. 그쵸? 자, 오늘은 곱셈과 나눗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곱셈과 나눗셈도요,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근데 나눗셈은 그림보다는 곱셈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곱셈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림으로 같이 개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와 진분수의 곱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거죠. 4분의 3이라는 진분수가 5개만큼 있다. 자, 이것의 곱셈을 계산하여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5를 계산하라는 결국 문제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곱하기, 구구단 이런 거 곱셈을 배울 때 곱셈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배웠었을 겁니다. 그쵸? 자, 예를 들어 2 곱하기 5는 뭐를 의미할까요? 2 곱하기 5는 예를 들어 뭐 연필 두 자루가 이렇게 있다. 두 자루가 있다. 그럼 그런 것이 몇 개가 있다? 똑같이 5 묶음이 있다. 5 묶음이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5를 계산할 때는 2를 몇 번? 5번 더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다시 분수로 돌아와서 2 곱하기 5가 2를 5번 더해라. 2가 5묶음이니까. 그래서 2를 더해서 10이 된다라는 의미라면 4분의 3 곱하기 5 역시 뭐가 된다? 그렇죠? 4분의 3을 5번 더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으로 이렇게 4분의 3을 5번 더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림의 의미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똑같이 어쨌든 하나, 둘, 셋, 넷, 4개로 나눠진 거는 똑같은데 요렇게 3칸씩 색칠된 게 5개가 있기 때문에 4분의 3 곱하기 5를 계산할 때는 마찬가지로 분모는 똑같지만 요렇게 3칸씩 5개를 곱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진분수 옆에 있는 곱하기는요, 이 곱하기는 의미가 어디로 간다? 분모 아니고요, 분자 자리랑 곱해준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유는 여기서 3개씩 5개 세야 되니까 너무 당연하죠. 그림으로 보시면요. 그래서 계산을 하실 땐 어떻게 한다? 그렇죠? 분자에다가 자연수를 반드시 곱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5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대분수로 굳이 중등과정에서는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초등과정에서는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자면요. 진분수와 자연수의 곱은 자연수 곱하기가 어디로 간다? 네, 분자 옆으로 올라간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5분의 2에다가 6을 곱하래요. 그 의미는 5분의 2가 6개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네, 분자에다가 곱해준다. 그래서 5분의 12가 되겠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쵸? 자, 7분의 3을 4번 곱해라. 그러면 7분의 분자에다가 곱해주니까 7분의 4, 3, 12가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연수와 이번엔 대분수를 곱해볼게요. 자, 자연수와 대분수를 곱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연수랑 진분수로 대분수는 원래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둘로 나눠서 곱하겠대요. 확인해 보실까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1과 3분의 2에다가 4를 곱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곱하기 4의 의미는 똑같이 4번 더하라는 의미와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그냥 정확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대분수의 덧셈 배웠잖아요, 앞에서. 그쵸? 어떻게? 네, 대분수 앞에 자연수끼리 전부 다 모아주시고요. 뒤에 있는 어떻게? 자연수끼리 모아봤습니다. 그쵸? 자, 그랬더니 1이 4개가 되고 똑같이 3분의 2가 4개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식이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 조금 더 쉽게 연결되기 위해서 선생님 바로 옆에다가 써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시면, 자, 1과 3분의 2하고 4를 곱해주는 것은 자연수와 진분수로 대분수로 갈라준다면 4를 이렇게 똑같이 분배해주는 거와 같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그냥 계산한 겁니다. 되셨죠? 4고요. 3분의 8. 그래서 4와 3분의 8을 간단하게 대분수로 정리한 과정이 되겠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될까요? 여기에다가 이제 적어놨는데 뭐가 되죠? 이런 대분수와 자연수의 곱셈은요. 이 자연수 별표를 똑같이 동일하게 곱해준다. 그리고 둘을 더해라. 왜?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자연수를 뒤에만 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죠. 앞에 있는 자연수에도 곱해야 된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다. 그쵸? 너무 복잡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 번에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요. 마지막 방법이죠. 가분수로 그럼 아예 바꾸자. 왜? 왜냐면 우리 아까처럼 이렇게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을 때 여기다가 뭐 이렇게 생긴 자연수를 곱한다면 자연수던 진분수던 상관없이 어떻게? 그렇죠? 이 자연수는 분자에다 곱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대분수를 저렇게 따로따로 뭐 곱해서 더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대분수 자체를 요 형태로 그냥 가분수로 만들면 안 될까? 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앞에서부터 계속 가분수를 강조해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과 3분의 2를 가분수로 고쳐주시면 3분의 5가 되겠고요. 3분의 5에다가 4를 곱해주시면요. 어떻게? 그렇죠. 자연수는 분자에 곱해지니까 20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3분의 20이다까지만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대분수 바꾸는 거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가분수로 바꿔서 곱했더니 앞에서 봤던 돌려볼까요? 앞에서 봤던 대분수의 덧셈보다는 훨씬 간단하다라는 거 보이시죠?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드릴 때는 전부 다 가분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2와 7분의 1에다가 3을 곱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앞에 2와 7분의 1을 가분수로 바꿔볼게요. 자, 2와 7분의 1 가분수로 바꿔주시면요. 2 곱하기 7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괄호는 굳이 안 치셔도 됩니다. 우리 혼합계산에서 배웠던 형태가 나왔는데 이 분수에서 이 막대기 이거 자체의 의미가 괄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분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곱하기 3이 있다 하더라도 1에다 3을 곱해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분자 먼저 계산하고 3을 곱하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자, 7분의 15에다가 3을 곱하여라 라는 문제로 간단히 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자연수는 그렇죠. 똑같이 분자에다가 곱해주면 되니까 7분의 45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요. 네, 5분의 가분수로 바꿔주시면요. 5, 3, 15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로가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5분의 15 더하기 3이 되네요. 18 곱하기 2가 되는구나. 그래서 5분의 36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엔 앞에는 자연수였으니까 좀 쉬웠는데요. 이번엔 진분수끼리 곱을 의미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연수는 알겠는데, 그쵸? 자연수의 곱셈은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곱셈의 의미에서 그냥 출발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3분의 1과 4분의 1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자, 전체를 3분의 1이라는 건 3등분 한 것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자, 그것을요. 곱하기 4분의 1이라는 건 또다시 4분의 1의 의미가 뭐죠? 또다시 4등분 한 것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선생님 교재 그림을 준비해 왔지만 우리 보기 전에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전체가 이만하다라고 한다면, 전체를 3등분하여라 하면은 대략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쵸? 3등분한 것 중에 1. 이거예요. 되셨죠? 이거를 또다시 4등분을 하래요. 또다시 4등분? 그럼 이번엔 가로로 한번 해볼까요? 뭐 세로로 할 수도 있겠지만 보기 간편하게. 또다시 4등분을 하래요. 자, 빗금친 것만 4등분 해도 되지만 우리는 분수라는 건 전체를 똑같이 등분하여라 하기 때문에 여기만 나눠 놓으면 나중에 분수로 고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전체를 나눠 드린 거고요. 이걸 또다시 4등분한 것 중에 하나만 차지한대요. 여기가 되겠네요. 결국엔. 그쵸? 자, 그러면 이 노란색과 하얀색의 빗금이 만나는 이 부분의 크기는 뭐가 될까요? 전체가 12칸이 되겠죠? 12칸 중에 한 칸을 의미하니까 12분의 1이 되는구나.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의 의미는 어떻게? 전체를 3등분한 것 중에 하나 그리고 4등분한 것 중에 하나. 그걸 또다시. 그래서 결과는 나는 계산은 모르겠어. 그쵸? 공식은 모르겠지만 결과를 봤더니 12분의 1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는 과정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왜 12칸이 됐죠? 왜 12칸이 됐을까요? 전체를 3개 나누고 또 4개 나눴기 때문에 3 곱하기 4를 해서 12칸이 된 거 보이시죠? 그쵸? 자, 분자는 1이라서 정확한 정체가 보이진 않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정의에서 봤을 때 그림으로 보는 개념에서 봤을 때 분수끼리의 곱셈은 분모끼리 곱하면 되나 보다 라는 거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교재에 실어드린 건데요. 아까 그려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결과는 분수의 진분수끼리의 곱셈은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요.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처음에 강조해드렸던 분수의 덧셈과 뺄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진분수끼리의 덧셈이 있었습니다. 분모가 어떨 때만 가능했죠? 요렇게 같을 때만 가능했었고요. 예를 들어 4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하라 라고 나왔다면 분모는 그냥 똑같으니까 그냥 두고 어떻게 분자끼리 더한다 라고 배웠었습니다. 그쵸? 자, 근데 분수의 곱셈은 어때요? 분수는 분모가 같던 다르던 분모끼리 곱하고요. 분자도 똑같이 곱해주래요. 굉장히 다르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쉬운 선생님 분수의 덧셈을 그림으로 막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왜? 곱셈을 배우는 순간 이게 혼란스러워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림으로 다시 한번 개념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언제만 가능하다? 분모가 같을 때만 가능하다. 그렇지만 분수의 곱셈은 어떻게? 달라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조금 다른 거. 선생님이 앞에서 분모끼리 곱한다는 건 그림으로 설명을 성공했지만 분자가 1끼리 곱해지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쵸? 그래서 6분의 5와 5분의 4를 같이 그려보면서 다시 한번 공식 유도를 해볼게요. 자, 이것도 우리 교재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냥 같이 그려볼게요. 도형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잘 안 풀리면은요. 선생님 그림을 똑같이 그리거든요. 문제에 있는 그림을. 근데 그리다 보면 그 그림이 해석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냥 그려져 있는 걸 쳐다보는 것보다 다시 한번 그려보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6분의 5 한번 그려볼게요. 6분의 5의 의미는 여기 써있듯이 전체를 6등분한 것 중에 5개를 의미하는 거겠죠? 가로로 한번 그려볼게요. 6등분. 이렇게 6등분 했습니다. 되셨죠? 자, 6개 중에 5개니까 어떻게? 5칸 색칠해 주시면 되겠죠? 빗금으로 색칠해 드릴게요. 6개 중에 5개. 자, 그리고요. 그것을 또다시 곱하기 5분의 4를 하래요. 자, 그 의미는 뭐다? 또다시 5개로 또 나누래요. 자, 그러면 이 한 칸 한 칸을 5조각 내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가로로 막 자르는 것보다 세로로 자르는 게 훨씬 잘 보이겠죠? 선생님 세로로 잘라 드릴게요. 5칸. 하나, 둘, 셋, 넷, 5칸. 되셨죠? 그럼 5개 중에 4개를 차지한대요. 그러면 5개 중에 4개는요, 선생님이 반대쪽 빗금을 쳐드릴게요. 이거랑 반대쪽. 5개 중에 4개를 의미하는구나.
우리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세로줄 그어놓은 것 중에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4칸 색칠해 주시면 되겠죠. 네, 노란색 한 것 중에 여기. 여기까지 보이시죠? 자, 그러면요. 전체 몇 등분 됐을까요? 그게 바로 분모가 될 텐데요. 가로가 몇 칸? 5. 세로가 6. 그러면 5, 6에 30칸이 되겠죠? 그래서 분수의 곱셈은 분모끼리 곱하는 게 맞구나. 여기까지 보이실 거고요. 자, 그 다음 5하고 4입니다. 분자죠. 5하고 4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빗금이 이렇게 X자로 만나는 데만 세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노란색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빼주시고요. 그럼 똑같이 여긴 뭐가 돼요? 하나, 둘, 셋, 4칸. 여기는 5칸이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5 곱하기 4칸만큼 색칠이 되어 있구나. 확인되시죠? 분수 어떻게?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그림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같이 그림 보실게요. 선생님 그림 조금 삐뚤삐뚤하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더 좋겠죠. 전체에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거. 6분의 5는요. 전체를 이렇게 빗금으로 쳐놓은 거고요. 5분의 4는 여기 색칠되어 있는 게 5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가 5, 6에 30등분 되었고 색칠된 건 셌더니 5, 4, 20칸이 되더라. 그래서 분수의 곱셈 어떻게? 분모끼리, 분자끼리 똑같이 곱해준다. 자, 그리고요. 약분되는 건 약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같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보세요. 1번은 2분의 1과 5분의 1의 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우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면 끝난다. 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자, 2번도 마찬가지죠. 2번도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한다. 자, 그러면 5, 4, 20분의 3이 6이 되죠. 근데 반드시 정답은 기하분수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약분을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굳이 약분을 다 계산하고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거죠. 이렇게 흩어져서 곱하기로 표현된 게 훨씬 약분이 잘 보일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분자의 2와 분모의 4가 공통 2로 나누어져서 분모의 2만 남는다라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2, 5, 10분의 3, 1은 3.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훨씬 더 간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수의 곱셈은요. 2개 말고요. 막 3개, 4개 이렇게 나오는 것도 보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라고 하면 안 되겠죠? 6분의 5, 5분의 1 이런 3개 이상의 곱이 나왔다. 어차피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할 게 우리 눈엔 보이죠. 그럼 굳이 곱해서 약분하지 말고 이 상태로 약분이 되는 건 다 약분해버리자. 그럼 4, 2, 8분의 1인 거 보이시죠?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이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진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봤고요. 그럼 이번엔 대분수 차례겠죠? 대분수가 있는 곱셈은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요. 우리 대분수가 있는 덧셈 뺄셈은요. 앞에 있는 자연수끼리 따로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곱셈은 앞에서 말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여라 라는 성질 때문에 반드시 전부 다 가분수로 바꿔야지만 계산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물론 가분수로 안 바꿔도 계산하는 방법 있겠죠. 어떤 방법? 자, 1과 4분의 3이라는 건요. 1 더하기 4분의 3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그 별 이렇게 나눠줬듯이 똑같이 5분의 1도 이렇게 분배해서 더해주셔도 계산됩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고요. 대분수의 곱셈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분수로 고치는 요령은 선생님 앞에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4분의 7과 5분의 2의 곱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은 똑같겠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분을 미리 하자. 그럼 남은 숫자 2, 5 곱해 주시고요. 남은 숫자 7, 1은 7 곱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대분수가 들어간 것도 별다른 게 없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죠. 우리 가분수로 고쳐주시면 5분의 14, 3분의 5가 됩니다. 선생님 계산 과정 생략했으니까요. 같이 잘 빨리빨리 안 되면 멈춰보시고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거 연습해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분의 14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분수의 곱셈 끝났고요. 분수의 곱셈은 어떻게 한다?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죠. 전부 다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면 된다. 진분수는 그냥 냅두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맨 앞에 배웠던 자연수와 분수의 곱셈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럼 전부 다 가분수로 바꿔볼까요? 3은 어떻게 되죠? 자, 모든 게 해결돼요, 이거는. 3은 1분의 3과 같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연수의 곱셈에서 위에 것끼리 곱한다라는 걸 그냥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근데 우리 원리는 자연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원리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분수의 곱셈 정리해봤고요. 이번에 나눗셈 정리해봐야 되겠죠? 자, 나눗셈은요, 곱셈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분수의 나눗셈. 2 나누기 3을 통해서 선생님 분수의 나눗셈을 알아보자 라고 했는데요. 자, 분수의 나눗셈에 대한 개념은 그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림이 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분수의 원리를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자, 2 나누기 3은요, 우리가 분수로 고치면 3분의 2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3분의 2가 되는데, 3분의 2라는 걸 조금 바꿔봤더니, 2 곱하기 3분의 1로 표현이 되더래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앞에 있는 2는 그대로 두고, 그쵸? 앞에 있는 2는 그대로 두고요. 뒤에 있는 수가 어떻게 됐는지 보이시나요? 뒤에 있는 숫자가? 관찰을 해주셔야 돼요. 뒤에 있는 숫자가 어떻게 됐죠? 분의 1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4 나누기 7이 있다. 분수로 고치면 당연히 7분의 4죠. 자, 선생님이요. 이거는 같음을 이제 비교해 드리려고 이렇게 출발한 거고요. 사실 분수 나누시면 거꾸로 가야 되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4 나누기 7은 결국 7분의 4와 같아져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엔 앞에 숫자는 그대로 쓰고, 앞에 수는 그대로 쓰고요. 어떻게? 뒤에 숫자는 분의 1로 바꿔서 곱해주래요. 그럼 7분의 4랑 똑같아진 거 맞죠? 이게 왜 그럴까? 자, 보면은 아주 간단한 건데요. 자, 요렇게 외우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죠. 나누기가 어떻게?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면서 뒤에 있는 숫자가 앞에 있는 수 아닙니다. 뒤에 있는 숫자가 어떻게 됐죠? 뒤집어졌어요. 선생님, 뒤집어지다니요? 7은 뒤집어도 7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7이라는 건 우리가 가분수로 표현하면 1분의 7이 됩니다. 맞죠? 이거를 위아래 분모 분자를 서로 바꾸었다. 그래서 7분의 1이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거를요, 역수로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역수. 여기라는 건 거꾸로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이렇게 뒤집어 버려. 그래서 역수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수의 나눗셈은 어떻게?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면서 나누기 기호 뒤에 있는 숫자가 역수가 됩니다. 라는 건데, 이거를 선생님이 분수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왜 그렇지? 이런 의문이 생기겠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자연수를 가지고 온 거죠. 2 나누기 3은 3분의 1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쵸? 이거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결국엔 이런 규칙이 있더라라는 걸 유도해낸 거죠. 자,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선생님이 나누기에 대한 원리를 보여드렸고요. 지금 분수의 나눗셈으로 다시 가서 자연수와 단위 분수의 나눗셈으로 먼저 출발을 해볼게요. 자연수와 단위 분수라는 건 뭐냐면, 단위 분수는요, 그냥 분자가 1인 걸 말해요. 4 나누기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아까 배운 원리로 해볼게요. 나누기 어떻게 바뀌면?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한대요. 그러면 뒤에 있는 숫자 어떻게 된대요? 뒤집힌대요. 3분의 1 뒤집어 주시면 1분의 3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3이 된대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나누기를 그림으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선생님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곱하기와의 관계로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실은 나누기는 다 끝났어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뀌면 뒤에 뭐 된다? 역수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안타깝게도 분수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자, 일단 첫 번째,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예요.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인데요. 분모가 같은 건 선생님이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그 이유는 그래,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 그리고 역수치해. 알겠는데 왜 그렇지? 과연 그럴까?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분자의 나눗셈을 먼저 분모가 같은 분수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9분의 8 나누기 9분의 4라고 되어 있어요. 9분의 8 나누기 9분의 4라는 거는 결국엔 8 나누기 4와 똑같더래요. 왜 그럴까? 자, 결국엔 뭐냐면 전체 가지고 있는 숫자 자체가 8보다 작은 수죠. 9분의 8이라는 어떤 수가 있고 그것을 4조각을 내라가 아니라 9분의 4등분을 하라는 거예요. 이래서 분수의 나눗셈이 어렵죠. 4등분도 어려운데 그쵸? 그림이 있는 걸 4등분하는 것도 어려운데 9분의 4등분을 우리가 그림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분모가 이렇게 똑같을 때는 그냥 분자끼리 나누는 것과 같더라. 원리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자연수 나눗셈이고요. 그래서 8 나누기 4만 하면 결국 계산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 선생님이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뀌면 뒤에 숫자 뒤집힌다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왜냐면 이거 일일이 기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세요. 자, 앞에 건 가만히 있고요.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면서 뒤에 게 뒤집힌다. 자, 그래서 9 약분되고요. 4하고 8도 약분되네요. 남은 거는 2만 남는다. 똑같네. 자, 그러면 보이시죠? 나누는 순간 곱하기로 바뀌면서 분모가 같을 때는 어쨌든 9는 이렇게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8 나누기 4랑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는 어떻게 기억하자? 나눗셈 기호가 곱하기로 바뀌면 뒤에 건 뒤집힌다. 근데 선생님이 왜 분모가 같은 분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느냐?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나눗셈의 가장 기본 원리는요. 6 나누기 2. 이거를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6 나누기 2라는 건 뭘 뜻할까요? 6개의 뭐가 있을 때, 그쵸? 6개의 뭐가 있을 때 이걸 2조로 나누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2조로 나누자. 네, 정확한데요. 자, 그거 말고도 원래 기초적으로 우리가 나누기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저학년 때부터 쭉 올라오다 보면 제일 먼저 더하기를 배우게 되고 빼기를 배우게 되고 곱하기를 배우게 되고 그러다 갑자기 나누는 걸 배우게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곱셈을 설명할 때 앞에서 여러 번 더한다라는 더하기의 의미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빼기의 의미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이해가 더 빠를 수 있는데요. 6 나누기 2는요. 사실은 6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2번을 빼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나누어주고 끝내는 거예요. 그럼 몇 개씩 줘야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개씩 2번 주면 빵이 될까요? 3개겠구나. 그래서 6 나누기 2는 3이 되는 거예요. 또는 똑같습니다. 6에서 2를 몇 번 빼면 될까? 0이 될까? 3번 빼면 돼. 여러 개로 우리가 해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눗셈의 그 원리 자체가 잘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덧셈 뺄셈으로 기억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앞에 선생님 설명드렸던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뒤에 거 역수치하는 방법도 있더라. 그러면 분모가 똑같을 때는 분모가 똑같은 나눗셈은 어차피 분자끼리 나누기랑 똑같으니까 그냥 간단히 할 수 있겠지만 분모가 다를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호를 바꿔주는 걸 공부하는 게 더 좋겠구나 라는 거 아시겠죠? 자, 4번째 분모 다른 경우인데요. 마찬가지니까 선생님 간단하게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미 배운 거 분모가 같은 걸로 통분을 만약에 한다면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은 분자끼리 나누기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된다. 굳이 이렇게 통분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모든 걸 한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렇죠. 나눗셈의 기호를 곱하기로 바꾸어서 뒤에 수를 위아래를 뒤집자
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분수의 곱셈이니까 계산은 똑같다 라는 거죠. 네, 그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10분의 7 나누기 6분의 5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래요. 선생님 앞에서 설명해 드린 거죠? 분모를 통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분모 통분해서 나누는 방법은요.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주 쓰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10과 6의 최소 공배수는 30이 되겠죠? 통분을 해줄 거예요. 그럼 30분의 21 나누기 여기도 똑같이 30분의 25 자, 이렇게 통분을 하면은요, 분모가 똑같은 분수의 나눗셈은 뭐와 같더라? 그렇죠? 네, 분자끼리의 나눗셈과 똑같더라. 자, 그러면 이걸 분수로 고쳐주시면 25분의 21이 되는구나. 네,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주로 계산해서 활용되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자? 나누기 기호를, 그렇죠? 곱하기로 바꾸면 뒤에 있는 게 어떻게 된다? 위아래가 이렇게 뒤집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약분이 되네요. 2, 5, 10, 2, 3은 6. 그래서 5, 5, 25, 7, 3, 21 분수의 곱셈으로 자연스럽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산을 할 때는 밑에 것만 기억해 주셔도 되지만 위에 게 원래 원리라는 거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조금 더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입니다. 2 나누기 7 그럼 바로 분수 성질 이용해서 7분의 2로 가주셔도 되지만 선생님하고 지금 확인할 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그쵸? 그래서 뒤에 숫자가 분모와 분자를 뒤집어야 된다. 왜? 7이라는 수는 1분의 7을 뜻하기 때문에 뒤집으면 7분의 1이 되니까 그래서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2번이죠? 2번도 나누기를 어떻게? 곱하기로 바꾸면 뒤에 수가 뒤집혀서 4가 되는구나. 역수가 돼서 2, 4, 8이 되겠다. 3번은요.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3 나누기 5와 같다. 5분의 3 할 수도 있겠지만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시면요. 아이고, 앞에 건 그대로 써주시고요. 뒤에 있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시면 뒤에 있는 숫자가 역수가 된다. 뒤집어진다. 아, 그럼 분모가 같았기 때문에 뒤집으면 약분되겠죠. 그냥 5분의 3이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자, 마지막 문제죠. 4번. 4번은 이렇게 마찬가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시면 뒤에 게 뒤집힙니다. 6 써주셔도 되고요. 헷갈리시면 1분의 6 써주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 반드시 약분해 주시고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2분의 9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 5번째죠? 이번엔 자연수를 거꾸로 진분수로 나누는 방법도 해볼 건데요. 자, 앞에서 선생님이 뭐를 했죠? 진분수를 자연수로 나눠봤죠? 그럼 자연수를 진분수로 나누는 거 방법 다를까요? 아니죠. 나누기 전부 다 어떻게? 곱하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는 이제 개념 설명이니까 이렇게 쭉 원래 원리대로 선생님 교재에다 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재 한번 읽어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건 다르지 않다. 6번 마찬가지입니다. 대분수와 대분수의 나눗셈 역시 뭘로 한다? 네, 통분해서 똑같이 계산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전부 다 네, 분모가 꼭 같지 않아도 되니까 나누기를 이렇게 곱하기로 바꿔주셔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내용은 교재에 싹 실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분수의 나눗셈 어떻게 한다? 반드시 전부 다 가분수로 고쳐야 된다. 이 정도만 포인트 잡아주시면 돼요. 그것 빼고는 나머지는 네, 어려운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분수의 곱셈으로 고치는 방법. 선생님 계속 말씀드리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앞에 거랑 똑같기 때문에 간단한 계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만 바뀐 거죠. 결국에 선생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9 나누기 5분의 3 계산을 하면은요. 나누기가 어떻게? 곱하기로 바뀌면서 뒤에 있는 거 어떻게 된다? 뒤집힌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약분이 되네요. 그쵸? 3, 3은 9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3, 5, 15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대분수의 나눗셈은요. 대분수 어떻게 바꾸자?
가분수로 반드시 바꿔야지 된다. 왜? 우리는 왜죠? 왜지? 그렇죠. 나누기를 전부 다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럼 앞에 분수의 곱셈에서 우리 대분수 어떻게 처리했었죠? 그렇죠. 전부 다 가분수로 바꿔서 했기 때문에 곱셈하는 방법과 똑같이 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뒤에 거 뒤집어 주실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5 약분 되고요. 어떻게? 3분의 7이 되는구나. 간단합니다. 3번. 마찬가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주시면요. 네, 21이 되겠고요. 마찬가지죠. 1과 5분의 2도 역시 가분수로 바꿔주시면 5분의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과정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시고 약분이 굉장히 많이 되네요. 그쵸? 하나씩 해볼까요? 5, 20, 7, 3, 21. 그래서 남은 것끼리 곱해주면 2분의 3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이죠. 4번은 어떻게? 마찬가지로 가분수로. 자, 가분수로 바꿔주시면요. 3분의 8 되겠고요. 옆에 거 9분의 16이 되겠다. 왜? 9 더하기 7 하니까. 자, 그리고 나누기 마찬가지로 곱하기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뒤집혀지는 거죠. 뒤집혀지면 16분의 9가 되고요. 마찬가지 곱하기 계산 과정에서 약분 먼저 해주세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엇갈려서 약분 가능하고 분모에 남은 거 2 곱하기 1, 분자에 남은 거 똑같이 1 곱하기 3이 되니까 답은 2분의 3이 되겠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분수의 나눗셈도 선생님하고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수의 나눗셈은 선생님하고 한 것 중에 뭐가 기억나죠? 네,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분수로 바꿔라. 대분수가 나와도 가분수고요. 자연수도 헷갈리시면 그냥 가분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라. 근데 뭘 이용한다? 뒤에 게 역수, 뒤집힘을 이용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좀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선생님이 곱셈, 나눗셈 딱 두 쪽으로 정리해드렸죠? 그것만 아시면 되니까요. 정확하게 개념 정리하시고요. 공식 정리까지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